이 뉴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 공화당이 다시 한번 핵펀치를 민주당한테 날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대북 전단을 띄우려던 미국인 6명이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는 일이 작년에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이 강력 규탄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보기 전에 한번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기자님 한번 근데 보여주시죠. 원래 사실 이 내용이 나왔을 때 미국 정부가 왜 빨리 즉각 대응 안 하나 좀 솔직히 화가 나긴 했어요. 이슈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의회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은 잘 모르고 쿠팡 같은 경우야 워낙에 이제 중요한 이슈니까 다 알지만 이런 작은 이슈들을 그래서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겠구나. 근데 지금 다행이에요. 이렇게 공화당이 당연히 이건 성토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대북 전단 띄우려던 미국인 6명 구금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일단은 근거가 없습니다. 체포할 근거가 없고 왜냐면은 북한에 이거 미국인들이 뭐 성경 보내고 쌀 보내고 이제 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보낸 건데 막 그냥 미국인들을 체포를 하는 사건이니까 그냥 빨갱이 정부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휴머니티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성경을 보내고 쌀을 보낸 건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금시켰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걸 다 이제 몰아가지고 한번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트럼프 정부가 핵펀치 한번 날리지 않을까. 그럼 공화당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좀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입니다. 뭐 며칠 안 됐죠.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한미동맹 재확인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뭐 상반된 입장이 있었으나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 쪽은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니까 뭐 까버리고 공화당 소속의 의원들의 말이 중요한 게 키스 셀프 의원이 최근 한국 정부가 보인 행보들을 언급하면서 6월에 발생한 미국인 구금 사건을 언급했다. 이거는 작년 6월을 말하는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왜 지금인가요? 작년에 있었던 일을 왜 지금 공화당에서 꺼내는가? 그거는 바로 이재명 정부를 총체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그간 미국이 용인할 수 없는 것들을 사안들을 막 꺼내는 거죠, 그죠? 장동혁 대표가 온 다음에 미국의 그 기후가 이게 좀 달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공화당 의원 54명이 이재명 정부 규탄하지 않았습니까? 쿠팡, 그거 미국 기업이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지만 미국 기업입니다, 엄연히. 그것도 그렇고 또 데일리 콜러에 칼럼을 실어서 그거 굉장히 많은 분이 봤어요, 정말로.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보고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 중에서도. 근데 대한민국 상황이 장난이 아니구나.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팍스뉴스 컨트리뷰를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다. 왜냐면 이분이 이제 여성분인데 KBT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심각한 이슈라는 게 이제 지금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이 알려졌다고. 저는 이것도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방미해서 한국의 상황을 알렸던 그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이렇게 X선상에서 보면은 이재명이 벌써 이렇게 친중이고 반미라는 걸 이제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미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지인이 다 그냥 이재명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한국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국 우파 쪽에는 친미를 외치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장동혁 대표가 보면서 그전에는 한국 보수진영 당하고 미국의 공화당하고 어떤 그런 친밀감이 정말 안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장 대표가 그걸 만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외교 라인을 만들고 조 그루터스 만들고 조 그루터스도 목소리 엄청 큰 분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영향력이 대단하신 분이고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하신 분이라서 사실 여기 저희가 언급한 의원들이 다 만나죠. 칵테일 파티 같은 데 만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연쇄 작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장동혁 대표의 치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까 그 기자님 말씀하신 그 데일리 콜러의 기사는 저도 뭐 분석을 했고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재명 정부의 친중적 행각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를 이제 뭐 폭로한 건데 그거를 한겨레가 이간질 칼럼이다. 한번 뭐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혜 대표 이에 대해서? 근데 이간질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게 맞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 그 밑에 이제 부연 설명이 들어 있는데 일부 외신과 기독교 매체 보도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매체가 크게 대대적으로 다룬 사건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거를 미국이 건든다는 것 자체가 앵글이 다르다는 거예요.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조치들을 취했다. 뭐 이거는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고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 그다음에 미국의 국가 이익에 해로운 행동들을 하고 있다. 한국은 정확하게는 이재명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최근 정부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 그것에 맞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기 위해서 결의안에 반대를 이 결의안이 한미 동맹이 견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결의안인데 결의안에 반대를 한다고요? 미국을 존중하지 않았으니까 이재명이가 센데요 이거. 공화당 소속의 또 다른 의원 브라이언 메스트 외교위원장도 한미 동맹 굳건함을 인정하면서도 정통망법 한국 정부의 기독교 박해를 언급하며 우리 평에다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님. 아니 이런 내용들을 사실 그 데일리 콜러 칼럼에 다 이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장동혁 대표가 쓴 칼럼 외에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물론 뭐 측근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직접 만나서 그러니까 부지런히 만나시고
많았잖아요. 뭐 IRI도 들리고 조그루터스 의장도 만나고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 목을 계속 이렇게 쪼고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국무부 쪽 사람을 말을 제가 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국무부가 경계하는 것은 한국의 인권 문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라는 얘기를 제가 건너서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통만법, 과로하고 입틀막법인데 요거의 최근 개정안을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데 3번 가짜뉴스 적발되면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유튜버는 10억 배상금을 보는 입틀막인데 여기에 자유대학이 가장 피해자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정선거 이슈, 중국 개입 부정선거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걸 또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고발 들어오고 충분한 근거와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건데 다 가짜 뉴스라고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지금 현법으로 못 막으니까 이렇게 법 계속 만들어서 부정선거 언급하면 처벌법, 중국인 욕하면 처벌법 계속 법 만들어서 중국인 욕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 반중 집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정부, 경찰, 언론, 사법부 전부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는 대진년 그런 애들이 또 미국 대사 불법 침입하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막 절대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그거에서 뭐 저 깽판이다 안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직접적으로 깽판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의 얼굴이 깽판이죠. 아니 자유대학은 근데 그렇다고 중국 대사관 쳐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니 이게 정말 분노할 일이고 제가 볼 땐 또 그래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작년에 차리코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을 때 한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억압하고 기독교 억압하고 있다는 거 들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그 1년간의 쭉 어떤 흐름을 좀 정리하자면은 이재명이가 정권을 탈취할 때부터 백악관에서는 경고 메시지를 내버렸어요.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한다. 그게 축하 메시지일 수 없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우를 잘못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뻐하지 않을 거다. 프레드 플라이츠의 그런 발언이 또 나왔죠. 소련보 목사님 구속됐을 때도 JD 벤스 부통령의 강력한 규탄이 쿠팡 사태 때도 직접 국무부가 나서서 하지 마라. 지금 또 보면 정통만법, 기독교 박해 뭐 몇 개입니까 도대체 여기다가. 그래서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시진핑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진핑이랑 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했나 봐요 이재명이. 그래서 통화를 이제 요청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야. 무슨 얘기 나왔을까? 이거 다 기사 나온 건가 이거? 이게 좀 민감한 이슈라서 이게 대외 공개되진 않았지만은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 많은 의제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대만 문제라든가 이란 전쟁이라든가 또 이제 무역 문제, 시장 개방 문제가 있었는데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는 100% 한국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겠냐. 근데 이재명이가 제발 저려가지고 통화 요청을 했고 형 나 뭐 5월에 제거되는 거야? 6월이야 힌트 좀 줘.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중국 방어막 뚫을 수 있는 차세대 부대가 한국에서 2번 훈련했다. 이게 뭐냐? 아주 지금 이 한반도 상황이 살벌하다는 거거든요. 평화 노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란 거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이 깨어나서 다가올 아주 큰 위기를 대비해야 된다는 사인입니다. 사실 이게. 그 대만 이슈로 막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바로 그날 M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은 바뀌는 게 없다. 그런데 왜 딱 화끈하게 대만을 딱 보호하겠다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느냐. 기자가 자꾸 MBC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린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뭐 비즈니스 거래를 하니까 어쨌든. 아까 근데 이제 그 대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실 시진핑이가 뭐 대도안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센 척을 한번 했죠. 그죠? 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미중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음포를 놨지만 뭐 워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컨플릭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마르코 루비오는 바로 반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라 말했죠?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내 대통령급인 내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마치. 그래서 국무장관한테 선에서 그냥 이거 보통 이제 ABC나 MBC, CBS 공중파 방송 나갈 땐 대통령 허락 받고 가거든요. 국방장관이든 국무장관이든. 그래서 바로 그냥 진핑이한테 한마디 좀 해라. 네가 대신 낚아주게 하지 마라. 그래서 국무장관이 아주 확실하게 MBC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가 연방 상원의원 때는 굉장히 안티 중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국 금지도 했었잖아요. 루비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상원의원 때는 좀 더 세게 얘기를 했지만 내가 이제 국무장관인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과 동이고 스테이터스 코다. 대만 이슈에 대해서 전혀 바뀐 건 없다. 미국의 입장은. 그렇게 시진핑이 알아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상당히 무서운 게 뭐냐면은 대만을 방어해주겠다라고 직접적인 워딩은 안 나와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말 안 해도 그냥 군사적인 배치 상태가 중국의 침공을 막도록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돼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살떨리는 심리전을 하냐면은 대만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어요. 왜냐면은 대만이 미국 무기를 계속 사야 되는데 미국이 그냥 막 다 지켜주겠다 이러면은 대만에서도 무기 안 살게 돼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여지를 주는 거죠. 예. 대만 너 모른다, 너 지켜야 돼 스스로.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무서운 한국에서는 언론에서는 마치 막 트럼프가 괜히 시진핑 앞에서 굽힌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그 외국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중국하고 딜할 때도 그게 더 낫고 좀 모호하게 원래 이번에 무기를 더 팔 거냐 안 팔 거냐 그랬더니 뭐 내가 사인하면은 금방 팔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당장은 내가 뭐 결정하지 않겠다. 근데 아까 김 대표가 딱 지적한 것처럼 대만을 상대로도 이게 거래니까 예, 무기를 더 팔 수 있고 더 좋은 딜을 할 수 있고 예, 그런 그 사업가적 마인드를 좀 발휘한 것 같습니다 이번 타임에.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얼마나 반중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기사를 보면은 준영 대표가 이제 그 1년간 싸우면서 느꼈던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원래도 뭐 계엄 이전에도 워낙 민폐를 많이 끼치고 시끄럽고 약간 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알거든요. 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뭐 기숙사나 아니면 교수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원래 한국에 오면은 한국말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영어라도 좀 알아서 이제 그런 걸로 소통을 하는데 중국인들은 결국 자기 중국만 생각하면서 중국어로 계속 얘기하면서 이거 알아서 해석하라고 막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거든요. 예, 뭐 그런 것부터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뭐 부정선거 중국 개입 이슈도 나오고 뭐 인신매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제가 알기로 그 예전에 신재영 대변인이랑 좌파의 정민철 군 토론할 때도 이제 반중이냐 반일이냐 물어보면 그 친구도 이제 중국이 더 싫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좌파 애들도 약간 예. 근데 이제 알면서도 반미를 해야 되는 지령을 받았으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건데 그만큼 10대 20대 사이에서는 좌파 애들도 중국 여행 가는 거 거의 본 적이 없고 거의 반미 반일을 하지만서도 결국 여행은 일본. 그렇지. 애니 보고 약간 일본 애니 보고 항상 그렇게 이제 가는 걸 보았었어요. 참. 예. 유학도 항상 미국으로 가지 않아요 아직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이 한국에 또 이런 굉장히 그 중요한 또 미군의 훈련이 있고 또 준영 대표한테 막 직접적으로 막 중국 대사 막 다이빙이가 막 시비 걸고 뭐 그 혐중 집회 그만하라 그러고 이거 자체가 저는 역사의 재현이다. 100년 전에 대한제국이 망할 때에 각국의 막 정상들이 한반도를 놓고 다툼을 하는데 지금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중 정서를 물어본 것도 당시에는 뭐 반중 정서가 뭐예요? 다 뭐 청나라 성기 그러니까 뭐 쏠랑 넘어가는 건데 지금 그래도 이제 반중 정서를 또 끌어올리고. 네, 맞아요. 아마 최고치를 찍었던 게 중국 무비자 입국 그러니까 그 정책이 나왔을 때 모두가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무비자 입국을 해서 중국인들이 막 불법 체류하면서 불법 저지라는 게 뭐 우파 애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게 피해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보는 건데 그래서 모두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미국이 아무리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뭐 준 전시 상황이라든가 전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막 공기 같은 네. 저는 그 무비자를 도대체 왜 했냐는 거지. 나는 이런 목적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시위를 보면 아까도 그 제가 연설하는 거 들으면서 막 분노하게 되는데 혐중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비판하면. 그렇죠. 근데 현미 이런 표현은 안 하고. 근데 그 내러티브가 미국에서 썼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서도 좌파들 안티파들이 막 그 건물 기물 파손시키고 사람들 때리고 경찰 때리고 그러는데 CNN 같은 데서는 평화 시위라고. 뒤에 다 불나고 막 난리가 났는데 화재 사고 여기저기서 장난질하는 났는데. 거죠. 예. 용어로 장난질하고. 근데 그게 똑같은 그 좌파들만의 수법 용어 갖고 장난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카피 페이스트고 얘네들은 그냥 한패거리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요즘 걱정을 느끼는 게 원래는 대한민국에 이제 중국이 많은 거리 하면은 뭐 대림동하고 명동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홍대를 가도 대부분 중국어 간판들도 이제 되게 많이 생기고 예, 중국인들 하도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점점 그런 대한민국 서울의 핫플레이스들이 중국인으로 점령되고 있는 걸 보니까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도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이재명 정부를 계속 이 친중이다라고 꾸짖어주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미국에서 저번에 정확하게 데럴라이스 의원이 친중이다라고 빡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코스피가 8천을 돌파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 폭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특히 미국의 투자자들이 저는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용범이 무슨 뭐 국민들이랑 나눠버리겠다 뭐 삼성전자와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을 그다음에 뭐 노란봉투법 삼성전자가 막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뭐 18일간 한 100조의 뭐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스피가 뭐 이재명의 뭐 업적이다 그런 경제학의 기본만 아는 분들은 다 노라고 합니다.
윤통때였으면 15,000 돌파했을 거예요. 이런 리스크가 없으니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뉴스가 뭐냐면은 저과대에서 이재명 집단이죠, 그죠? 블룸버그한테 김용범 국민배당금 보도에 사과 요구를 했다. 김용범이가 국민한테 나누겠다. 그 뒤에 코스피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블룸버그가 그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었고 그 이재명 집단에서 블룸버그한테 이제 사과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국제 개망신 아닙니까? 예,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청와대에서 뭘 따질 수 있는 게 있는지. 이 보도가 제대로 된 보도인데 팩트 체킹이 다 제대로 됐고 뭐가 구체적으로 잘못됐는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도에 사과하라 자체는 말이 안 되고 마이클 블룸버그가 이제 유대인 아닙니까? 예. 저기 이재명이 약간 그런 뭡니까? 엔티세미티즘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반유대주의 그런 게 아닌가. 아니, 기자님의 이런 까지 들어요. 그 주장이 저는 개연성 있다고 보는 게 요번에 이 사태를 블룸버그가 사실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거든요. 그렇죠. 자세하게 다뤘죠. 중요합니다 예, 이거. 예. 더 이제 좀 심각한 내용이 있는 거를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 이 블룸버그가 그냥 이제 이재명을 이제 비판한 게 아니고 국민 배당금의 구상이 다 같이 부유해지자라는 시진핑의 공동 부유론과 비슷하다라는 문장이 요번 블룸버그의 분석 기사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야 김용범 너 이재명 밑에서 뭐야 이런 발언 사회주의식 발상이 그게 아니라 또 중국이랑 엮은 거예요 지금. 또 밑에 보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양도세를 부활시키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역시 주택은 거주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시진핑의 정책 노선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 야 근데 이거는 저는 정말 예산 일이 아니라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보통 그 한국 정부가 좌파적 정책을 하면은 문재인이든 노무현이든 이제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뭐 레프트 리닝 또는 뭐 프로그레시브라는 표현을 쓰면서 분배에 치중했다라는 분석가들의 이런 분석이 뭐 압도적이다 이렇게 뭐 좀 포괄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시진핑의 그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니 정부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입법보다 언론인데. 예. 와, 그리고 지금 예. 사실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이렇게 이재명 정부를 많이 다루진 않았거든요 작년엔. 근데 올해 들어서 급격히 많이 이렇게 좀 다루는 것 같다. 아, 이 정부가 되게 이상하게 가고 있구나. 원래 그 전에는 뭐 한국 이미지가 이제 뭐 K-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대중문화가 좀 떴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를 보니까 야 얘네 완전히 빨갱이네. 거기까지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도 이거 아마 작정하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대표 여기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그 우리나라에서 돈 뿌리고 있는 것을 이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돈이 이재명 돈도 아니고 정부 돈도 아니고 결국 국민들 돈을 계속 뿌리고 뭐더 열심히 일하고 기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그런 사람들 뜯어가지고 나누는 구조로 하면 누가 더 열심히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을 계속 공산화시키고 북한처럼 만들고 오히려 중국도 결국 양극화가 엄청 심해진 전 세계에서 제일 심한 국가가 중국이라고 할 정도로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나는 진짜 궁금하게 딱 놓고 말하면 김용범이야 뭐 네네. 어쨌든 저희 뭐 공산주의자 뭐 노릇을 하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건데 나눠주라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삼성전자 노조 중에 강성 노조들이 뭐 배당금을 다 뭐 우리한테 뿌려라 뭐 이러고 있잖아.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진짜 청년들이 이런 노조의 행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보죠. 합리적인 청년들이.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면은 삼성이 이제 주식이 오르고 잘 살 때 돈 되는 걸 요구하려면은 삼성이 주가가 떨어질 때 월급 줄어드는 것도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잘 될 때 더 그 바꿔야 하려면은 안 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싫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진짜로 삼성 잘 될 때 자기도 돈 벌고 싶으면 주식을 더 사든가 그러한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자유가 있고 그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이제 저희 청년들이 바라는 건데 계속 그런 걸 원하는 586 좌파들 남이 잘 될 때 그거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만 이제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할 때도 더 내놔라, 잘 나갈 때도 더 내놔라 이런 거는 이제 그게 도둑놈 싶어라는 거죠.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한국이 이재명 정권이 친중 노선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왜냐면은 시진핑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시진핑 정책 노선 따르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외신이 중립적인 시각에 봐도 이거는 좀 지나치거든. 왜냐면은 이재명 하는 거 보면 무조건 이건 중국이거든. 부동산 관련해서도 뭐 투기할 생각하지 마라, 거주만 해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기업에 대한 간섭권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니까 그런 건데 미국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보다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업도 많고 그에 준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노조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죠.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미국에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X를 샀을 때 트위터를 샀을 때 싹 다 정리해 버렸잖아요. 여기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기업의 해고 권한, 그러니까 기업의 자율권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도 학생한테 100% 권한만 다 줘버리면은 선생님의 방어권이 없어지는 것처럼 노사 관계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그냥 노조한테 몰빵으로 줘버리니까 기업이 지금 뭐 샌드백처럼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자율권이 굉장히 강해서 야 싫으면 네가 나가 임마 자식 예,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인센티브는 좀 줄 건 또 주잖아요. 또 미국은 또. 주죠. 예. 예. 그러니까 벌써 그 한국이 완전히 이렇게 좌파로 모든 게 그 기업 문화도 그렇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짜이밍 정부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이짜이밍,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 게 이짜이밍. 예, 빨리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청년들도 그렇게 계속 이기만 추구하는 그런 노조들 보면 제발 좀 이 친구들이 자르고 그런 거 안 바래도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수두룩 널렸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그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은 미국처럼 그 고용이 정말 더 유연해지고 그 못하는 애들 바로바로 잘라버리고 더 일하고 능력 있고 계속 열심히 살려는 그러한 청년들이 계속 기업에 들어가주면서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선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당연히 이거는 지금 소수 노조들의 폐악질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대부분의 다니는 임직원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너무 과도하다 저거는. 아니 기업이 있어야 우리의 월급도 나오고 있는 보너스가 거죠. 나오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저는 기업을 폭파시키겠다는 거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저렇게 나왔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권이 사실 정부한테 있거든요. 정부가 노조가 과도하게 나왔을 때는 해상권을 사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뭐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거는 바로 대한민국 경제 말아먹어도 그냥 노조한테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사라져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게 많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한 가지 미국에 나와서 지금 개탄스러운 게 뭐냐면은 한국 상황을 알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한국이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느냐. 종교단체 해산법을 들어봤냐. 이틀만법 정보통신망법 들어봤냐. 노란봉투법 들어봤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쇼크를 받죠.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다 한국이 이렇게 됐어. 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 한국이 다 잘 살고 아주 그냥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앵글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좌파 정권이 들어가가지고 국회까지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언론까지 장악하고 사실 미국도 그런데 큰 소리 칠 수 없는 게 미국도 그런 위기 아니었습니까? 거의 불과 4년 전만 해도 미국도 완전히 좌파 세계로 넘어갈 뻔했고 뭐 미국도 노조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급진 좌파주에서는 좀 약간 비슷한 한국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제 주변에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야, 한국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팍스뉴스 얼마 전에 톱 기사 나오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이들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칼럼 보면서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할 때 미국이 어느 정도 좀 힘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친구들도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까지 침투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해가지고 좀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블룸버그 기사 이게 원본이 이렇게 있다는 거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한국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지금 이제 뛰어난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연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 AI 수익을 뭐 나누자는 이런 이제 People's Dividend라는 표현을 쓰면서 큰 논쟁이 일어났었고, 야 정확하게 원본 여기 있네요. This is reminiscent of President Xi Jinping's Common Prosperity Drive in 2021, a socialist push to broaden China's middle class. 그러니까 뭐 중국이 이제 중산층 늘리기 위해서 사회주의 경제학, 그러니까 시진핑 정책 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reminiscent라는 거는 그걸 마치 연상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얼굴에서 시진핑이 보인다는 예, 거예요. 그럼 딱 그 얘기죠. 아니 저는 이때까지 버크TV부터 지금까지 많은 외신을 봤지만 문재인한테도 저런 표현 안 썼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봤어요, 진짜. 예. 그것도 블룸버그가 예, 예. 뭐 뉴델리 뭐 조선일보도 아니고 또 밑에 보면은 김용범의 이러한 그 포스팅 이후로 이제 코스피가 5.1% 이제 급락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시진핑 관련해서 또 얘기가 있었고 보면서 시진핑을 자꾸 연상시킨다 그렇죠. 이런 표현 자체를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그 기사들 중에서 이런 표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이렇게 신중 노선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The Lee administration should be patient and let the chip makers flourish.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부가 차분해져야 된다, 침착해져야 된다, and let the chip makers flourish.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개입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Socialist rhetoric can only be a road to common poverty. 그러니까 이런 사회주의 발언은 결국에는 공동 빈곤을 부를 수밖에 없다. 아니 이거는 이게 블룸버그가 사실은 그냥 팩트 전달이 아니고 훈수 둔 거거든요. 그런 거네요. 예, 너 공동비율론 같은 진픽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 끝이 어떤 것 같아? 가난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블룸버그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이게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이재명이가 홀로코스트 망언에서 이제 유대 자본이 굉장히 화가 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의 노란봉투법, 김용범의 저는 삽질 같은 것들이 미국의 투자자들의 어떤 이익을 건들지 마라라는 경고로 익힐 수도 있는. 그래서 긁혀서 사과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시진핑에다가 막 엮어버리니까 이재명이 가장 긁히는 건 뭐예요? 부정선거. 하나가 김현지. 하나가 나 친중 아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저 긁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예. 기사가 나오는 거는 벌써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경제로 유명한 그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내부자들이 좀 이렇게 한국 상황을 알린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썼다는 거는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니 저희도 워싱턴을 많이 다녀봤지만은 이거 뭐 이재명 정부에서 그 공무원들 외교관들 넘어와봤자 깊은 대화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숙제하듯이 딱 하고 가버려 사진 찍고 가잖아요 공무원들. 근데 기업인들은 다릅니다. 뒤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의사 전달하고 뭐 저 수십 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미 충분한 정보는 다 전달됐을 것이다 기업을 통해서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